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어느덧 6년 된 맞벌이 주부입니다. 지금 나이는 30대 중반이고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아요. 오늘 오랜만에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어요. 제가 맡은 일이 잘 되어서 좋은 일로 회식했네요. 기분이 좋아서 한 잔, 2잔 마시다 보니 평소보다 더 마시게 되었고 조금 많이 취하게 되었어요. 술을 마셔서 감정적이 되었는지 그동안 꾹꾹 참고 억눌려왔던 슬픔이 밀려오네요. 항상 저를 보면 웃어주고 기쁘게 맞아주셨던 시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글을 쓰네요. 저에게 어머님은 자다가 밥을 먹다가 그리고 일을 하다가도 생각나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에 겪었던 가정폭력 때문에 남편이 아무리 살갑게 다가와도 경계했었어요. 남편이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을 때도 겁을 먹었죠. 그런 저를 다독여주고 함께 울어주고 화도 내주셨던 분이 바로 어머님이셨어요. 그런 어머님과 남편을 믿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형편이 눅눅지 않아서 결혼 후 어머니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 손에 물이 닿는 것조차 질색하셨어요. 한 번은 제사 때 이것저것 여러 가지 요리를 하느라 정신없던 저는 산적을 잘못해서 다 태워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런 저를 꾸짖지 않으셨어요. 내가 잘 살펴봤어야 하는데 내 탓이라고 오히려 본인이 잘못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 어머님을 닮아서인지 아니면 어머님의 가르침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아주버님과 시누이들도 시집살이에 시자도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술을 마시고 잔뜩 취했던 적이 있었어요. 주중에 온갖 푸념을 어머니께 다 했었죠. 어머님은 짜증을 내시거나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저를 부둥켜 안으시면서 앞으로 힘든 일이 생기거나 고민이 생기거든 나한테 털어놓으라고 하셨어요. 그런 어머님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명자가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가지고 와서 드렸더니 한사코 거절하시면서 환불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려서 결국 환불하지 않고 어머님이 그 옷을 입으셨어요. 어머님은 그 옷을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어머님이 만약 죽거든 이 옷을 입혀서 화장실 가 달라는 말씀까지 하셨죠. 그 말을 듣고 저는 하루 종일 펑펑 울었네요. 어머님은 저의 첫째 임신 소식을 듣고 하늘로 날아갈 듯이 좋아하셨어요. 제가 임신했으니 앞으로 청소나 설거지 빨래는 항상 본인이 하시겠다며 고집 부리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배가 끊어질 듯 아파서 병원에 가니 예정일보다 아기가 빨리 나올 것 같다고 곧바로 입원을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고통스러운 진통을 참을 수 있었던 것도 다 어머님 덕분이었어요. 어머님은 제 곁에서 한 번도 떨어지지 않으시고 땀을 닦아주시고 괜찮다고 격려해 주시던 따뜻한 분이셨어요. 그 덕분에 저는 무사히 자연분만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머님은 수고했다고 정말 고생했다고 저를 보시며 웃으시면서 눈물 지으셨어요.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해서 아기를 어머니께 부탁드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머님은 한 번도 귀찮은 내색 안 하시고 우리 손자 사랑한다 하시며 너무나 예뻐하셨어요. 남편이 가끔 왜 반찬이 항상 똑같으냐고 저한테 투정 부렸는데요. 그러면 어머님은 뒤에서 국자로 남편의 머리를 때리시면서 이놈의 자식이 하시면서 먹기 싫거든 네가 직접 차려 먹으라고 남편한테 욕을 한 바가지나 하셨네요. 또 저녁에 TV를 보면서 웃는 저를 보시고는 흐뭇한 표정을 지으시며 제 머리를 가볍게 쓰담쓰담 해주시더니 내가 내 자식들보다 1000만 배는 더 예쁘다고 매일매일 말씀해 주셨어요. 둘째를 임신했다고 어머니께 말하니 동공이 커지시면서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얼싸안으시면서 고맙다고 열심 말씀하셨죠. 제 기억에서 제일 끔찍한 기억이었다. 둘째가 유산되었다는 걸 펑펑 울면서 말하니 어머니께서는 얼마나 힘들었니 아가야 하시면서
오히려 널 더 챙기지 못한 내 탓이라고 하셨네요. 제가 살면서 제일 잘했던 일은 이런 어머님을 만났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어머님을 작년에 잃었습니다. 어머님을 돌아가시게 했던 건 바로 췌장암이라는 나쁜 병이었어요. 다른 암은 5년 생존율, 10년 생존율을 따지기도 하는데 췌장암은 5년까지도 어려워 3년 생존율을 따진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어머님은 발견했을 때 이미 사기여서 수술 자체가 불가능했었어요. 어머님이 몹쓸병에 걸리셔서 아프신 것도 몰랐던 저는 땅을 치면서 펑펑 울면서 자책했었네요. 매일 고통에 힘겨워하시던 어머님을 보면서 걸려도 내가 걸리지 왜 착하고 좋으신 어머님이 걸리셨나 하며 하늘을 원망했었어요. 저는 매일매일 어머님의 병이 깨끗이 사라지길 하늘에 기도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끝내 암을 이기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충격에 저는 병원에서 실신을 하고 말았어요. 깨어나서 어머니 어머니 부르면서 울부짖던 저를 남편과 시누이가 와서 조심스레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님의 생전에 하셨던 말씀대로 예전에 제가 사드린 옷을 입혀드리고 화장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한없이 무너져 어머니를 못 놓아드릴까 싶어서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참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후회되네요. 어머님의 마지막을 제가 끝까지 봐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두고두고 한이에요. 어머니 장례를 마친 후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의 방과 물건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남편은 지금은 차마 어머니 방에 못 들어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 혼자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정리하다 서랍 깊은 곳에서 어머니의 일기를 찾았습니다. 꾸준히 매일매일 일기를 적으셨더군요. 처음 저와 만났던 날 어쩜 이렇게 예의가 바르고 착한 아이를 만났지? 난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라고 써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결혼하던 날엔 어느 누구보다 제가 제일 빛났다고 부디 옛날의 아픔 속에서 벗어나서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리운 어머님을 생각하며 한참을 읽다가 저를 한순간에 무너지게 만드는 구절이 있었어요. 정말 너무 슬픈 한마디. 죽고 싶지 않다. 내가 죽으면 내 딸인 내 며느리가 얼마나 슬퍼할까. 죽으면 가서 달래줄 수도 없는데 그게 제일 원통할 것 같다. 라고 써놓으셨더군요. 너무나도 슬프고 어머님이 그리워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그래서 어머님의 일기장을 가슴에 끌어안고 울었네요. 한참을 울고 있는데 언제 들어왔는지 남편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뒤에서 저의 등을 쓸어내리며 다독여 주었어요. 제가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 동안 나오지 않자 남편은 제가 걱정이 되어서 방에 들어온 거였어요. 그런 남편에게 어머님의 일기장을 내밀었어요. 저와 남편은 어머니 방에서 부둥켜 안고 어머님이 너무 그리워서 밤새 울었네요. 어머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잘난 것 하나도 없는 저를 받아주고 챙겨주셨던 어머니, 정말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생에서는 어머니의 딸로 태어나 이번 생에서보다 더 오래도록 사랑받고 또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만나면 제가 먼저 어머니를 알아볼게요.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평생 함께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더 늦기 전에 지금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많이 챙기고 아끼고 더 많이 사랑을 해주세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